재테크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네. 라이브 상담 코너를 꾸준히 네, 진행을 네. 하고 계신데 네. 요즘 젊은 세대들의 소비 습관 중에서 특히나 좀 안타까운 점 그런 게 있을까요? 이게 그게 안타깝다고 하면 왜 남들 다 그러는데라고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눈높이가 전부 다 올라가 버렸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그 예전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잘 사는 친구들, 돈 좀 많은 집안, 뭐 거기에 사는 아이들 뭐 이렇게 했을 때 소비라든가 갖고 있는 어떤 재화라든가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.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그냥 내가 월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뭐 그런 전자기기들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요. 우리가 쉽게 요즘에 카페만 가더라도 그 카공족들 많이 있잖아요. 카페에서 공부하는. 맞아요. 네. 펼쳐놓은 노트북을 보면 그 노트북이 없더라고요. 무슨 말이에요? 이게 노트북. 노트북이 아닌 그 네. 뭐라 그러죠? 맥북. 맥북. 그리고 그 애플 그 태블릿 뭐죠? 애플 아이패드. 네. 제가 알기로는 그거의 가격 자체가 뭐 한 200만 원, 300만 원 그 정도 하죠. 굉장히 고가거든요. 근데 그걸로 어떤 되게 고성능 필요한 그래픽 작업을 하나 이렇게 보면 그냥 인강 듣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거는 있죠. 동영상 보는 거면. 아예 생각조차 않는다라는 거. 그러니까 그 눈높이가 높아져 버린 게 이런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그럼 그 돈을 쓰는 사람이 과거에는 되게 부자들, 연예인들,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소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쟤도 나 정도 버는 앤데 쟤도 저거 사네? 쟤도 저거 사네? 나만 없네? 나만 지질이 궁상인가라고 해서 그런 게 은연중에 발현된 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의 눈높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.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. 아쉽고 그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는 한 돈 모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?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모으고 싶은 돈 다 모으고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. 근데 이것도 참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참는 거 절대 아니더라. 참는 거는 누가 봐도 와, 넌 진짜 대단하다.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니? 그 정도는 되어야 참는다라고 할 수 있지. 우리가 한번 올해가 시작됐잖아요. 1월에 내가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 지출 중에 진짜 참을 수 있었던 소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전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소비의 눈높이를 올해만큼은 돈을 좀 모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만큼은 좀 소비의 눈높이를 낮춰보셔라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인스타를 좀 단도직입적으로 끊어야 되나요? 저는 인스타를 예를 들어 절약하는 인스타, 저축하는 그런 것들만 보면 피드에 그런 것만 떠요. 맞아. 그런데 여행, 뭐 어디 맛집, 저도 어디 여행을 갈 때, 뭐 휴가 갈 때나 이럴 때, 뭐 저기 예를 들어 부산에 들어간다, 부산 맛집 이런 거 몇 개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거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줄창 먹고 쓰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. 이게 무서운 거예요.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우니까 내가 절제할 수 없다면 인스타도 과감히 삭제하는. 그거 삭제한다고 해가지고 삶이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거 아니거든요.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.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탄 이후에 그 과시적인 독서라고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책 들고 책 보고 뭐 남들한테 보여주게.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책 한 권 사고 그걸 들고 나가지고 본다는 것 자체가.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쓰는 게 인스타 보면서 괜히 지출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너무 꼰대 같나요? 근데 좀 그 인스타에서 비춰지는 게 아무래도 좀 상향 평준화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그 인스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1인당 GDP를 계산하면 한 10몇만 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 3만 얼마인데. 그래서 약간 자제할 필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사실 인스타라는 게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아침에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해줬다. 이것도 자랑거리긴 하지만 그걸 매일매일 오늘은 김치찌개 해주셨다. 그걸 매일 올려봐야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반응이 홍이 없죠. 일상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올려야 될 건 일상 중에 특별한 걸 올리는 게 인스타니까 어쩌다가 한 소비들 그런 거 계속 중독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카드 한도 꽉꽉 차는 거고요. 통장이 통장되는 거고 그거는 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네. 저축과 절약을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네. 소장님께서는 가계부를 쓰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. 네.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 저는 가계부 쓰는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계부 네네. 어플로 하는데요라고 해도 그 어플 하는 데이터가 아깝고 배터리가 아깝다. 오. 왜 그러냐면 가계부를 쓰는 목적에 부합한 가계부들이 없어요. 가계부 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해서 나눠지긴 합니다. 뭐 식비라든가 의료비, 뭐 통신비, 교통비, 뭐 유흥비 이렇게 가지고 카테고리가 잘 나눠지는데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허투루 쓴 돈을 빼내기 위해서예요. 발라내고 그렇죠. 네. 이거는 내가 줄여야 되겠다.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회계장부나 다름없습니다. 뭐 식비, 의료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뭘 줄여야 될지 눈에 안 보여요. 예를 들어 식비, 우리가 점심 때 돈가스 사 먹은 것도 식비고요. 오늘 날도 쌀쌀한데 기분도 꿀꿀하고 친구랑 오늘 저녁에 만나가지고 곱창 전골에 소주 한잔 할까? 그것도 카드를 긁으면 식비로 나오거든요. 근데 엄연히 다른 소비입니다.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. 내가 나의 유흥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소비들은 용돈으로 분리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지출이냐 그렇지 않은 이 용돈의 개념이냐 이걸 나눠야지 만 이 가계부를 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계부 어플이라든지 손으로 쓰는 가계부가 그렇게 나누지는 않는다. 항목을 용돈 얼마 이렇게 쓰는 분들은 거의 없고 뭐 고정지출 비고정지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용돈 통장 딱 따로 빼가지고 나는 한 달에 30만 원만 쓸 거야 유흥비로는. 커피 마시는 거, 술 마시는 거, 담배 피는 거 포함해서 딱 요 돈으로만 쓸 거야. 그러면 그 돈이 떨어지면 못 쓰는 거니까 평상시에 아껴 쓰게 되잖아요. 그거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. 그 외에 뭐 버스 타고 다니는 거,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이 돈은 못 아낍니다. 그렇죠. 네. 휴대폰 요금도 알뜰폰으로 바꾸면 아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 있어요. 이런 고정 지출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 생신 때 뭐 선물해드리고 어버이날 선물해드리고 이런 거 줄일 거예요? 그건 줄이면 안 되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빼두시고 용돈만 통장에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그것만 평상시에 절제하면서 내가 어디에 이번 주에 얼마 썼나 뭐 이번 달에 얼마 썼나 요것만 잘 파악하시면 가계부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안 쓰고 있고요. 그런데도 딱 용돈 내에서 통제 잘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바쁘면 돈 쓸 시간도 없고 바쁘게 일을 하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돈도 벌고 돈도 아끼고 제일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간에 그 제한적인 그런 뭐 예산 안에서 쓰는 그런 소비가 중요하다. 가계부다. 네. 이번엔 좀 노후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는데 요즘 뭐 50대, 60대 많이 은퇴하잖아요. 예. 은퇴한 50대라면은 통장에 한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? 제가요, 그 한 100억대 단위로 모으신 50대 분을 뵌 적이 있어요. 100억대 단위요? 네. 근데 그 100억대가 다 현금은 아닙니다. 통장에는 아니고. 그렇겠죠. 네네. 네. 뭐 서울에 알만한 지역에 이제 아파트 몇 채가 있고, 네네. 그다음에 뭐 저기 동탄 이쪽에도 있고, 막 하여튼 요소 뭐 부산에도 있고 꽤 많이 집을 갖고 계시면서 현금도 꽤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. 몇십억 단위로 갖고 계신데 그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. 아니 뭐가 부족해요? 그죠? 우리는 네. 내가 지금 받는 월급 정도만 꾸준히 평생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는 한 250만 받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. 그렇죠. 과장님, 부장님 월급 보면서 야, 한 달에 500을 받으면 저러면 진짜 뭐 못할 게 뭐가 있어? 충분한 거 아니야. 근데 막상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만큼 쓸 돈이 생기고 그만큼 더 위가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한 돈은 저는 없다고 봐요.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게 이만큼 벌어놓고 나는 일 안 하고 이제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약간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경제적 자유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돈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이런 거에서만 조금 벗어난 상태. 내가 돈을 많이 모은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안전장치를 갖춰놓은 상태라고 보거든요.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게 내 모아놓은 자산을 적게 늦게 소진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돈 걱정은 죽을 때까지도 하게 된다. 근데 그 걱정의 차이가 당장에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냐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손주한테 용돈 좀 많이 주고 싶은데 요거 좀 부족해서 걱정이네. 이런 정도냐의 차이지 노후에 돈 걱정 없으신 분들은 저는
아무리 부자라도 못 받습니다. 다른 걱정이 생겨요. 이거 어떻게 물려주나 뭐. 네, 그러네요. 그런 걱정도 강남에 하시고요. 살면서 또 해외여행 또 1년에 몇 번씩 다녀오고 해야 그다음에 되고요. 또 상류층의 사회를 누리려면은 네. 사실 뭐 한 달에 1,000만 원도 부족할 수도 있고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목표는 높게 가지시되 그래도 적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요즘 4050 세대 사이에서 빠른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네. 욕심을 부리다가 노후 자금을 날리는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. 네. 은퇴를 앞둔 4050 세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가 있을까요? 안 해봤던 거. 안 해봤던 거. 안 해봤던 거 제발 하지 마셔라. 이게 뭐에 씌이는 것 같아요. 이런 케이스가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진짜 은퇴 앞두시고 혹은 명예퇴직하고 나서 부부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무언가를 지릅니다. 그랬다가 잘못돼가지고 오시는데 그럼 두 분 다 그때는 내가 뭐가 씌인 것 같다. 근데 사람들이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좋은 쪽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인지부조화라고 하죠. 아닌 거를 경험하게 되면 그건 아니야라고 강력하게 배제시켜버려요.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들으면 그쪽에 꽂혀가지고 합리적으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안 좋은 것도 무시해버리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게 뭐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안 해보셨던 건 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. 직장인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사업 같은 거 프랜차이즈는 그나마 안전하더라라고 해가지고 덜컥 하시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평생 동안 투자라는 건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예금, 적금, 부동산 이런 것만 하시다가 누가 좋다고 하니까 코인, 주식 이런 거 해볼까 해서 투자 쪽에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. 누구한테 맡기는 뭐 일임 투자. 증권사 직원은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, 잘 알겠지. 물론 잘 알고 많이 알긴 합니다.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무조건 불려주는 건 아닌데 본인의 공부 없이 경험 없이 덜컥하는 거. 그런 거는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사업 같은 경우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일을 해보셔라. 실제로 식당 가가지고 내 몸은 한번 굴려봐야 되잖아요.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.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당연하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나이 50 먹고 어디 가서 식당 알바를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 사업을 펼치면서 그 정도의 각오도 없으시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. 그다음에 남들이 하는 투자 남들이 요즘에는 뭐 다들 주식 코인 다 한다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실 필요 전혀 없다. 여지껏 40년 50년 사시면서 투자 없이 사신 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. 다만 약간 조금 줄여 쓰고 아껴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크게 불리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괜히 안 해본 투자나 이런 것들 시작하셔서 마음 졸이지 마셔라.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. 근데 조금 투자해가지고 막 1% 떨어지고 2% 떨어지고 이런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. 그냥 안 해보신 건 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시면 공부와 경험을 충분히 축적한 다음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말씀하신 거 보니까. 근데 꼭 막상 되면 뭐에 씌였는지 다들 그렇게 저질러 놓고 오시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답이 없어요.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네.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소장인지 네.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국민연금을 빨리 받지 않으면 손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 일단 저는 오래 살 자신이 없어요. 이제 네. 사실 수명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저희 외가 쪽은 굉장히 장수를 하십니다. 오. 건강하게 장수하세요.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도 뭐 정정하신가요? 정정하시고 인지 능력 이런 것도 그냥 뭐 훌륭하세요. 오. 전혀 이상이 없으신데 친가 쪽은 전부 다 빨리 돌아가셨어요. 저 아버지를 비롯해서. 제가 그래서 어느 쪽을 탈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명이란 건 알 수가 없잖아요. 건강관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를 일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쓸 수 있을 때 쓰자. 국민연금은 5년 당겨받으면 30%까지 이제 감액이 돼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내가 65세까지 기다려가지고 한 달 타고 사망하는 것보단 30% 감액된 금액을 5년 동안 쓰고 사망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죠. 이게 뭐 이제 손익분기점 나오는 이제 구간이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 돈을 쓸 수 있는 그 건강, 환경 이런 것들이 허용하는 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60세 때 저는 빨리 당겨서 받고 그 주택연금도 60세 때 빨리 신청을 해서 쓸 수 있을 때 쓰되 적게 받으니까 아껴 쓰고 차라리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생활비 지출은 좀 줄어들 테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 수명에 저처럼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
빨리 받으셔라. 아. 예, 받으셔가지고 뭐 아껴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. 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